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며칠째 좀 지지부진했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드디어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빨간불이었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해서 1940선. 하지만 시장은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10일 연속 오르면서 500선에 바짝 근접하고 오늘 또한 기관이 막판까지 많이 매수세를 보여줬던 코스닥. 정말 당분간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것이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 오늘 스트라이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과 종목까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보는 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듣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담아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내일장 위한 공략주, 홈런주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오늘 저와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대열, 김정하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대열, 김정하 전문가님 어떤 분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보죠. 사실 최근 들어서 요즘 이 전일 멘토님들의 시장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FOMC 의사록 공개로 Q3 기대감은 다시 좀 커졌지만 네. 중국 쪽 지표는 혼조세를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HSBC PMI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9개월째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쪽은요,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지표 자체가 좋아질 걸 저는 우려를 했거든요. 예. 예, 좋아지면 어쩌나 그랬는데 다행히 뭐 좀 반반 좀 갈렸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경기 선행지수보다는요, 오히려 그 PMI 지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됨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은 조금 뭐 피할 수 없다라고 보이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으니까 네. 예, 오히려 좀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시장 자체는요, 중국 쪽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죠. 그게 이제 재료가 노출됨에 따라서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그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보게 되면 이 QE3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데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 강도가 좀 많이 약해졌지만 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뭐 나중에는 이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모멘텀을 그 조금 이어가기 위한 모습들이 조금은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탄력이 지금 그 금일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은요,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조금 낳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2050포인트까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대형주를 산다면 이거는 리스크를 안고 사야 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셨던 김정하 전문가님. 예. 코스닥이 가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V자 반등이 나온 게 이제 맞긴 맞았긴 했는데 사실 저기서 삼성전자랑 조선주를 잡지 않았다고 하면은 V자 반등만큼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차라리 그 구간에서 반드시 이제 개별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개별주 사가지고 이빨을 꽉 깨물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별주 시장이 이제 좀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권주자들도 잡히면서 대권주자들도 이제 갈리게 되면서 금감원에서 이제 테마주 단속 심화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들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또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SNS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들썩들썩거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들고 있는 모습들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 사이에 코스닥에 대변곡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V자 반등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오는 과정에서 이게 꺾인다고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제 조선주랑 삼성전자 가지고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2차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2차 파동이 나올 때는 어떤 종목들이 가냐면은 코스피에서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우량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저번 시장, 올 초에 1, 2월 달에 반등 나올 때 이제 코스피 200에 있는지도 몰랐던 뭐 한솔테크닉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 그쪽에 기회를 기울이시보다는 올 1, 2월 달처럼 이 구간에서 2차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 그 개별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더욱더 강하게 열릴 것이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장은 개별주들의 이제 신호탄 여태까지는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은 지수는 많이 상승했지만 본격적으로 계속 출발을 암시하는 신호탄을 아직도 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도 이런 코스피는 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조금 코스닥은 계속 오르고 드디어 500을 보는 그런 날이 내일장에서 펼쳐질까요? 이대호 전문가님, 내일장 코스피 네. 기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저는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긍정적인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내일장은 빠질 것이다 예상하신 이유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김정환 전문가님은요? 예, 저는 내일장 상승 영양가 없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양가 없는 상승.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대일 전문가님이 하락을 점치시는 이유 궁금한데 사실 3분기 이내에 2,000포인트는 넘어간다는 쪽의 의견은 같으시죠? 네, 그럼요. 예.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반영한 그런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뭐 조금 단기적으로 이게 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조금 불투명합니다만은 3분기가 끝나려면 이제 8월 달 대략 한 열흘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 달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QE3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것은 해소가 됐어요. 네. 뭐냐 그러면 QE3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멘트가 나왔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다음 달 회의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E3에 대한 기대감은 있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하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 모드를 타고 그죠? 2,000포인트를 향해 갔겠지만 지금은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그대로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만 약간 불어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하나가 발표되고 하나는 조금 뭐 좋게 발표가 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본다 그러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되겠죠. 강하게 네. 반등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940포인트 부근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크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즉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를 보게 되면 지금 차익 잔고가 뭐 10조 원이 넘어요 지금. 네. 거의 11조 원에 육박하는데 매도 차익 잔고는 대략 한 6천억 수준. 그래서 이 잔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 되면 쿼드러플 위칭 대회가 다가올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차익 잔고의 부담이 굉장히 투자 심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달 내내 매우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이 평균 베이시스가 1.2에서 대략 한 1.5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선물의 매수세가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요. 이 베이시스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선물이 계속 강세를 띄워줘야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물로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네. 야,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과연 선물의 매수세가 지금 전고점대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는 이 지수, 즉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선물을 계속 들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를 또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단기적인 이벤트지만 지금 유로존의 지금 그 정상회의들도 줄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그리스, 스페인의 스페인 국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다음 달 회의가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그리스 문제를 추가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긴축안을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 총리가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한테 지금 좀 매달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또 큰 변수거든요. 예, 이게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변수가 가장 크게 시장을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오늘 반등은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하락 감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급적인 물량 부담에다가 대외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요. 경기 지표도 반반이죠 지금. 예, 거기다가 Q3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도 지금 언제인지 모르게 다음 달로 2월 된 상황이고 중국 쪽도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감은 상존하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수 상승 쪽으로 베팅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은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조금 해주는 것이 수익률 관리라든지 지금 그 전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그 리스크를 조금 피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략이 약간 바뀌셨네요. 사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대형주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늘은 이제 대형주는 조금 팔고 개별주로 가보자라고 대형주 이제 현금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3분기가 사실은 9월 달까지인데 네. 9월 만기까지는 조금 하락 압력을 받겠고 수급상으로. 네. 그럼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를 9월 안에 본다는 얘기는 9월 한 중후반에. 그렇죠. 이제 그 3분기 이제 거의 후반 쪽으로 가야죠. 거의 끝무렵까지 가는 것을 이제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은 만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 1900선까지는요. 저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만일에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된다 그러면요. 1900선이 단기적으로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각 자체가 급격하게 좀 변한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요. 목요일날 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 전략을 우리가 수정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저 사람 시각이 왜 저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략이 A로 가다가 이제 옆길로 조금 이제 방향을 선회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니 전략은 바뀌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일 이제 네. 매주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원 전문가님은 내일장은 오히려 오를 건데 영양가 없는 상승이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만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영양가 없다는 의미가? 예, 일단은 저는 2차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내일이 금요일이고 거래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건 말건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그냥 그 영양가 없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대형주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좀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본다고 하면은 자, 이제 좀 증시 외적인 정책적인 요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자체가 2차 파동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다가올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우리나라 그 주식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을까? 그리고 중국 주식을 왜 이렇게 또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다 올라가는 중국 시장만 눌렀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장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은 아전 인수격으로 항상 뉴스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항상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시키면서 오르게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농산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됐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무엇을 보고 중국 시장을 갖다가 던졌을까? 심천비, 상해비부터 해가지고 무언가를 선반영시켰는데 소외시켜버렸죠. 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식습관 자체가 60% 이상이 볶음 요리 혹은 튀김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산물 옥수수라든가 콩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콩기름이라든가 옥수수 기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농산물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 지금 매크로 지표 안 좋게 나오죠. 그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하고 나서 이제 PMI 지수 악화되는 모습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선반영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선반영시켰을까?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로 가면은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대선
대선이 끝나고 그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반드시 주식시장이 한 번씩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각 경제 부처의 이제 수뇌부들이 다 그 인사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는 게 리모델링 되고 그리고 정권 초기에 보통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을 좀 두드리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 끝나면은 증시가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선방시키냐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서 사게 되는 건데 레이스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 항상 산지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문제가 있게 되는데 대선 주자들이 굳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킬 리가 없고 바로 이제 오늘만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하고 이제 수에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해소돼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은 좀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수급에 의한 눌림목은 좀 올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냥 개별주 위주로 코스피는 그냥 보조지표 삼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딱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정화 전문가님이 지켜보신 개별주, 특별히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황 분석, 내일장 전망까지 확인했고요. 두 분의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